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이 또다시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종가 마감은 14만 5,4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하였고 15만 3,500원까지 현재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제가 이 월요일날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월요일날 여러분들 매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에서 크게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매도하지 않으면 뭐 언젠가 또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시간 비용을, 기회 비용을 우리가 굳이 땅바닥에 버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수익을 가져가고 그 뒤에 나오는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하는 그런 타점을 좀 알아갈 건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저께 공시가 나왔고 1,000억 정도의 또 추가적인 공급에 대한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이런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아마 재료나 모멘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HIV 치료제 원료 공급 계약이 오늘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오늘 상승을 이끌었던 수급들을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엄청난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140만 주 정도의 매수세를 나타냈고,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 분들이 매도가 나오고 이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수가 나왔는데,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자, 오늘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주가는 월요일날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 팔기만 했을까요? 자, 볼게요. 개인이 오늘 거의 10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거의 11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이 매도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현재 올라오고 있는 이 고점 구간에서 매수도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외국인들의 자금들도 매수만 한 게 아니라 이 매도를 130만 주 정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그리고 이런 외국 자금들은 이 월요일 날 현재 현 구간 내에서 앞으로 매도가 나오더라도 절대 손해 볼 게 없는 장사를 하는 놈들이에요. 네, 여러분들께 이런 모습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유한양행이 FDA 승인권에 의해서 앞으로 뭐 재료의 연속성,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재료의 연속성이라는 게 결국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유한양행 12월에 SC 제형에 대한 뭐 FDA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1상부터 해서 3상까지 아직까지 볼만한 재료들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왜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 좋으니까 그냥 들고만 있으면 무조건 수익이겠네요. 여러분들, 주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볼게요. 자, 유한양행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한번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대략 정말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일 겁니다. 이 구간이다. 지금 이 RSI, 지금 RSI의 이 과매도 구간을 보면요, 지금 유한양행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대략 20포인트 이 선이죠, 이 선. 여기까지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확실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때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왜 매도를 해야 되냐면 지금 정확하게 확실한 이 매도 타이밍에 대한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어요. 자, 볼게요. 지금 오늘의 흐름을 보면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술적 지표로 보면 뭐예요? 떨어지고 있죠. 원래 일반적으로 RSI라는 지표는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좀 같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조정이 온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지표 자체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15만 원대 이전의 고점을 찍었을 때 과매수 구간이 86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여러분들, 이 86포인트까지 올라갔다라는 걸 지금 여기 구간들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86포인트를 올라갈 때마다 주가는 계속해서 조정을 주고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 번 더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떴다라는 건
큰 추세에 대한 하락 추세가 앞으로 좀 지속이 되어 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희가 물론 이 지표 하나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지표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서 여기에 대한 매도 타점을 잡을 거기 때문에 월요일에 여기서 만약에 좀 더 상승을 하든 여기서 보합권으로 진행이 되던 간에 우리는 적어도입니다. 최소한 50% 이상의 매도 타이밍을 가져가야 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현금화를 준비를 한 사람들과 아무것도 안 하고 대응을 하지 못한 사람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 고점 신호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떴고 이 수급적인 측면을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을 상당히 꼬시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자, 예전에도 이런 흐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여기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던 구간인데 볼게요. 지금과 비슷하게 고점을 한번 형성해 나가고 그 다음에 가격은 올라갔지만 이렇게 지표상에 대한 과매수 구간에 대한 지표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부터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게 몇 포인트 정도 떨어졌나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대략 0.5포인트 정도 떨어졌거든요. 저점과 고점이 이었을 때 이 약 50% 정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구간도 이 추세 안에서 만약 50% 구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가의 가격을 어디까지 예측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고점과 그리고 최근에 저점까지 이었을 때 50% 구간이라고 하면 약 11만 4천 원 정도의 가격대가 저는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정확하게 여기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구간 내에서 조정 뒤에 다시 한번 반등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11만 4천 원 구간이 또 어딜까 좀 봐야겠죠. 자, 주봉으로 보면요. 11만 4천 원 구간이면 대략 이 정도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오거나 혹은 20선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오면서 조정에 따른 올라오면서 저는 여기에 대한 20평선 혹은 10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를 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봉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여기에 대한 이평선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흐름들 때문에 만약에 오늘 매수를 했는데 내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팔지 못하면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너무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비용을 잃어가는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는 못 죽어도 매도는 못 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뭐 기다리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언젠간 오르겠죠. 올라갑니다.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게 내년이 될지 내년 초반이 될지 내년 중반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수익을 챙겨 나가라고요. 지금 여기 구간 다 수익권 아니에요? 다 수익권이잖아. 그러면 수익을 일단 50% 챙겨 나가고 그 다음에 일단 현금화를 해 놓자고요. 그래서 제 분석이 만약 틀렸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상승이 나온다 한들 적어도 50% 정도는 더 먹을 수 있잖아, 수익을. 아쉽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손실을 보는 것보다 아쉬운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주봉으로 보도록 할까요? 주봉에 대한 시그널을 더욱더 우리가 확연하게 높은 확률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이걸 보겠습니다. 이 고점을 찍었을 때가 이때고 지금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 이거죠. 이 가격은 올라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지표가 내려가고 있죠. 이게 거의 주봉으로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다라는 건 85에서 95% 정도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확률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점들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어떤 타점이 나오던 간에 어떤 흐름들이 나오던 간에 제 구독자분들에게만큼은 제가 이 타점에 대한 매도 타점 그리고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어느 가격대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커뮤니티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 유한양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한양의 타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자로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저 박프로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에게 번호로 유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나오는 이 고점 신호에 대해서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조정이
조정 구간에서 눌림목 신호가 나올 겁니다. 상승 신호가 나올 거예요. 그 상승 신호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수익 봤던 그 금액까지 합쳐서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점을 한 번 더 뚫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거니까 유한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추석 동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미국의 이 11월 대선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테마주 대선주들이 좀 급등락이 꽤 심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선주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승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이 종목들이 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목들을 한 5개 정도로 추려놨고, 제가 유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큼은 제가 여기에 대한 종목명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놓치지 마시고, 확률이 꽤 높은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참고만 하셔도 저는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는 부분들을 제가 근거와 함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요. 분명히 공부가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타점이라는 건 내가 높은 확률로 이 확률적으로 볼 때 정확한 타점이다라고 할 때만 우리가 진입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매수라는 건 항상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조정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금리 인하예요. 자, 금리 인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B컷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계속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또 죽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결국 알아가야 하는 건 뭐다? 장기적인 흐름이다. 장기적인 흐름이 이렇게 금리 인하가 발표가 4년 만에 금리 인하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경제에 어느 정도 뭔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B컷이 결정된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모든 이런 시황적인 부분과 유한양행, 그리고 차트상 기술적 분석, 이 모든 걸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